안녕하세요. 초보특시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기사님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불안하시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굉장히 좋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자율주행 현장 토론이 열렸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이 영상이 우리 기사님들에게는 거의 완벽한 정답지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 영상은 한 2시간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보십시오.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제 열렸던 국토교통부 주관에 가장 현재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이걸 보시면 오히려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고 마음이 매우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택시 카페나 유튜브에 댓글로 열심히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어떻게든 개인 택시 가격이 내려가길 간절히 원했던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보면서 빨리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드셨을 겁니다. 자, 일단 그냥 제 생각대로 받아 적고 요약했던 것들을 얘기 드려볼게요. 현재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일까요? 거의 시작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그러면 세계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디일까요? 사실상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즉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도 상위의 기업은 기술 개발이 끝났는데 우리는 시작도 제대로 못했다. 왜 그럴까요? 기존의 자율주행 관련해서 기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강남이나 인천공항이나 저기 마포, 고덕 이쪽에서도 연구하는 차량들이 돌아다닙니다. 차 모서리에 뭔가 둥그런 원통형의 뭔가가 달려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측정하는 그 차가 있을 겁니다. 그게 라이다입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이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라이다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온 게 카메라 기반.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라이다 기반, 카메라 기반이 있는데 라이다 기반, 카메라 기반 둘 다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면서 택시처럼 운행되는 형태는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라이다 기반은 가격이 비싸고 정상적으로 사실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해요. 반면에 카메라 기반은 우리도 사서 우리도 똑같이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카메라 기반의 압도적인 기업이 테슬라입니다. 반면에 라이다 기반의 압도적인 기업이 지금 웨이모는 우리 구글입니다. 우리 삼성폰 쓰시죠? 삼성폰의 안드로이드 그 OS가 다 구글 겁니다. 걔들이 하고 있는 게 웨이모라는 미국에서 라이다 기반의 자율주행 택시인데 이 라이다 기반은 다른 기업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라이다 기반의 한계가 얘기하는 걸 보면 자, 일단 라이다는 어떤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체를 직접 인식한다기보다는 뭔가 파장을 보내놓고 그 파장을 바탕으로 주변의 형태를 멀리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그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를 카메라 기반도 사용합니다. 라이다도. 그래서 카메라 기반으로 잡힌 것, 그 다음 레이더 기반으로 잡힌 것, 그 다음 라이다 기반으로 잡힌 이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를 합쳐요. 합치면서 뭐라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데이터는 많으니까 데이터는 정확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그 많은 데이터를 차량에서 조합하고 분석해내고 대응을 해내고 운행을 해야 되니까 거의 웬만한 컴퓨터 한 대가 차에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비용이 비싸고 당연히 차량 가격도 비싸고 그러겠죠. 단순히 센서인 라이다뿐만 아니고 부가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 반면에 카메라 기반은 그냥 카메라만 앞, 전, 좌우, 뒤쪽 이렇게 해서 보통 한 4개에서 6개, 8개 정도까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로 찍은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에서는 좀 신뢰성이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계속 수준이 올라가고 지금은 거의 완성 단계까지 갔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라이다 기반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은 카메라 기반으로 거의 완성 단계에 와버리니까, 자, 여기에 앞서 있는 게 테슬라고, 이 테슬라를 따라서 카메라 기반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업체들이 라이다 기반으로 웬만큼 기술을 개발은 했는데 카메라 기반으로 테슬라가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내 버리니까 중국 업체들도 카메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완성 단계에 있는 곳들은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을 고도화 시키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벽이 있다. 자,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이걸 우리가 아무리 다 풀어주고 연구개발한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중국과 미국의 기업이 직접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박살나지 않냐? 그러면 여기에서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되냐? 그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게 뭐냐?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라이다 기반이 됐던 카메라 기반이 됐던 직접 촬영한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다만 라이다는 추가적으로 라이다 기능도 있고, 그 다음 라이다는 보통 레이더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세 가지를 다 쓰는 형태, 그 다음 카메라만 쓰는 형태. 테슬라는 레이더도 없어요. 차량에 우리가 주차할 때 뚜두두두두 하는 레이더 있죠. 그 레이더 기능도 초기의 차량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차량은, 테슬라 차량은 아예 그 레이더도 필요 없다, 우리는 카메라만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레이더도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라이다 기반이 됐던 카메라 기반이 됐던 이걸 발전시키려면, 연구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면 결국 그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면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필요해요. 그 영상을 바탕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된 데이터, 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학습시키기 위해서 길거리를 실제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킬 때 그 데이터가 있지 않냐, 촬영된 데이터가 있지 않냐, 카메라, 그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핵심 법안이 한 7개가 있대요. 그걸 다 뚫고 나가서 적극적으로 거리에 카메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고 발전시키는데 너무 법적인 규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좀 풀어준 형태고, 그래서 이미 그들은 개발이 다 끝난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여기에 규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도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들은 이걸 풀어달라. 중국과 미국도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법이 묶여 있어서 이걸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업체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즉 미국과 중국의 방식으로 가려면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즉 한국의 업체들의 기술 개발은 굉장히 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규제가 뭐냐 하면 이런 규제도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이 자율주행차가 특정한 구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되고, 사실상 지금은 사람이 운전해야 돼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 어린이 보호구역. 그래서 강남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업체가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냐 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운전자가 무조건 수동 운전으로 하고 있대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면 다시 자동 모드로 돌리고,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곳에서도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안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유인으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법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서 무선으로 사람이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나오더라도 무선으로 조종을 하고,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종을 하는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선으로 운전자가 개입을 하는데 당연히 그건 무선이에요, 무선. 관제실에서 운전자가 개입을 해서 운전을 하는 셈인 거죠. 근데 이것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허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법규들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걸 운전석에 탑승하고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법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법들이 다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 기술이 앞서 있는 중국이나 미국 업체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시장을 다 먹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걸 풀자니 기술이 압도적으로 중국, 미국이 앞서 있고 이걸 그대로 두자니 한국의 업체들이 기술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누군가를 위해서 이러냐? 모르죠. 다만 우리가 예상되는 기업이 하나가 있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이건 지금 제 생각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런 법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우리는 사실상 발전을 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기술 발전이 하더라도 문제가 우리가 이제 웬만큼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차 이제 상업운전 가능하겠다 싶어서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데 걔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와 버리면 사실상 시장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자, 지금 국가가 무서워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즉, 이걸 웬만큼 우리가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법규를 느슨하게 풀고 설령 발전했다 하더라도 보급이 될 것이냐. 근데 외국 자본들은 돈이 많잖아. 그러면 걔들이 차량을 대량 준비하면서 한국에 얼마든지 수익 별로 안 내면서 상업은행을 시작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규모가 작고 수익화가 어렵기 때문에 기술이 있더라도 그걸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예요. 시장을 열자니 중국, 미국에게 시장을 다 빼앗길 것 같고 시장을 열지 않자니 한국의 기업이 발전하지를 못하고 결국 한국 기업만 기술 발전하게 하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게는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미국과 중국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인들은 우리 기사님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자, 미국의 테슬라 카메라 기반으로 얘기했죠. 그 테슬라는 지금 로보택시라고 그들도 역시나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한적으로. 현재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완전 100%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것은 라이다 기반으로 미국에서 웨이모, 그다음 중국에서 중국의 업체들이 그걸 시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차량들은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은 대응하지 못하겠죠. 다만 무선 관제로 무선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개입합니다. 근데 그건 관제실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 그러면 테슬라는 조금 다른데 사람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로보택시는 하고 있고 그다음 그 반대편의 기술이 뭐냐 하면 우리 개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FSD, 많이 얘기하는 그 900만 원짜리 기술이에요. 그건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하지만 핸들이나 악셀 브레이크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수십 킬로 이상을 달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걸 이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상용화가 됐어요. 그 국가의 사람들은 900만 원 내고 그 기술을 영원히 사거나 아니면 월 이용료로 한 몇십만 원 아니면 연 이용료로 뭐 100만 원대 단위. 자, 이 정도로 비용을 내고 월 연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개인 차량에 테슬라가 있으면 그 차량을 업데이트 시켜서 900만 원 내면 소프트웨어로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되고 그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걸 미국에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꽤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우버를 자가용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테슬라를 사서 그 테슬라를 이 FSD를 업데이트해서 손님이 나는 FSD로 주행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손님의 동의하에 자율로 가요. 그리고 돈은 기사가 받는 거죠. 자기 차로 자기가 운영하는 거니까. 반면에 아니 운전자가 운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운전자가 운전을 해요. 하지만 손님이 많은 지역으로 미국에서도 찾아가야 될 거잖아. 공항이나 대도시나 뭐 이런 데 찾아갈 거잖아요. 그럴 때 복귀 개념으로 갈 때는 운전자도 테슬라 FSD를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하면 결국은 한국의 택시 비용 정도면 자 우리가 미국에서 우버 요금이 한국 택시 비용의 거의 한 2.5배에서 3배 정도입니다. 우버에서 가장 싼 게 자꾸 한국에서 이제 뭐 자가용 운행을 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한국에서 법규상으로는 이제 우버가 자가용을 못해요. 어떤 자동차 회사들도 유상 운송을 자가용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버가 빠르게 이제 택시 시장에서 성장을 하니까 견제하려고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야 우버가 외국에서는 자가용 법규상으로 자가용으로 못 한다니까요. 한국은 완전 묶였어요. 그 예전에 택시 기사님들이 분신하면서 다 막아내서 한국에서는 자가용으로는 운행이 안 됩니다. 오직 우버도 택시만으로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지금 타입 1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건 어차피 수량이 묶여 있어서 수익화가 안 돼요. 수익화가 되려면 차량이 일정 이상 한 수천 대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그렇게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뭐 100대, 200대 여기에서 증차 조금 해주고 그 정도의 수준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수익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걔들은 건당 수익이 많아야 되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로 장거리를 위주로 하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 타입 1 차량들이 공항에서 많이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100대, 200대 정도로 묶어놨기 때문에 수익화가 불가능해요. 도심에서는. 여튼 자가용으로는 안 돼요. 분명히 우버가 성장하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 자가용으로 운행하고 있는 우버조차도 한국의 택시 비용의 거의 2.5배입니다. 자, 이건 일본도 우리의 택시 비용의 2.5배에서 3배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택시는 극단적으로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더더욱 수익화가 안 돼요. 자율주행으로는. 자율주행으로 차량 마련하고 그다음 그걸 관제센터 두고 그리고 그걸 한 외국에서 뭐 미국이나 중국 기준으로 자율주행 라이다 기반에서 한 몇 대 혹은 몇십 대에 한 명 정도의 관제인이 있대요. 그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그걸 관제 수동 운전 모드로 바꿔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대에서 몇십 대 사이에 한 명은 관리하는 사람이 어차피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차값에 그다음 그 관제하는 센터에 비용하면 한국에서 어차피 무인주행 택시는 수익화가 안 돼요. 아니 돈을 못 버는데 누가 거기에 돈을 투자해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 수백 수천억을 투자는 할 수 있죠. 그게 미래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낼 수 있으면. 근데 어차피 택시 기사들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벌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돈도 못 버는데 거기에 누가 수백 수천조를 투자해서 수천억을 투자해서 차량을 마련하고 관제실을 마련하고 돌리겠습니까? 그걸 해봤자 돈을 못 번다는 걸 알면 야, 저 수백 수천억 날렸네 멍청한 인간 이렇게 되는데 즉 한국에서는 무인주행 택시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소수로는 돌려서 이게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사업성이 안 나와요. 그 차량 가격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 사업 비용 전체 들어간 거
그걸 계산해 보면 그냥 개인 택시 기사 한 대가 차 하나 사서 굴리는 것 비용에서 훨씬 비싸다는 겁니다. 즉 대규모의 사업의 형태로서 자율주행 택시는 어차피 한국에서는 나올 수가 없고 이제 유일하게 국가가 걱정하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바로 테슬라의 FSD가 이미 외국에서는 실용화되고 있고 근데 이걸 한국에서도 한국의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 풀었을 때 그 풀은 범위를 FSD는 대응을 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한국 국가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딱 들어왔는데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느슨하게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풀어줬을 때 바로 그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FSD를 900만 원 팔고 근데 테슬라는 지금 뭘 하냐 하면 올 연말에 모델 Y 지금 5,299만 원짜리 그 SUV 테슬라 차량을 4천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곧 나와요, 차량이. 자, 그러면 그 차량이 나왔을 때 우리 택시 기사들이 4천만 원의 차를 사고 900만 원의 FSD를 이용해서 굉장히 편하게 택시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공차 비율 절반은 내가 운전하지 않고 뭐 인천공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홍대로 간다든지 이태원으로 간다든지 강남이나 명동으로 가는 그 운행 형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편도 운행이 가능하죠. 자, 우리가 편도 운행을 꺼리는 이유는 공차율이 길어지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 운전하는 거리가 길어지면 피로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공차율을 낮추고 실차율을 높이고 도심 안에서 뺑글뺑글 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피크 시간에 요금이 좀 많이 나와줄 때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는 시외로 가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가맹조차도 포켓콜이 빈차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그 테슬라와 FSD의 이것으로 통해서 한 4,900만 원에 이게 구현 가능하면 우리 기사님들 돈 있잖아요. 그러면 한 4,900만 원 돈은 충분히 우리가 활보를 해서 심지어 이게 전기차야. 그리고 테슬라는 전비가 가장 좋습니다. 전기차 중에서. 그러면 초기에 구입할 때 조금 부담이긴 하지만 활보를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피로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사실상 한국 자동차는 끝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걸 경험하는 기사들은 계속 이것만 사는 거예요. 테슬라 모델 Y 4천만 원짜리와 FSD 기술. 이걸로 조금 피곤하지만 일하는 시간을 더 늘려서 주행거리 더 길게 해버릴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계속 인천공항만 가고 아니면 명동만 들어가고 강남만 들어가고 그러면 근데 그 운행하는 데 있어서 빈차일 때는 우리가 운전에 개입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신형 개념으로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가능한 상태예요. 다만 한국은 그걸 법규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FSD도 일단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근데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직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리면 한국에서 자율주행 택시는 수익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필요한데 한국의 택시 요금으로는 수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백 수천억을 투자해서 차량 늘리고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걔들은 어차피 다 망해요. 왜? 사업 꾸려놓고 이제 우리는 택시는 매일매일 수익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그다음에 일주일 월 단위만 계산 딱 해봐도 아 이거 돈 안 되네? 그러면 저 멍청한 인간들 몇백 대 몇천 대에서 저 사업 자율주행 택시 한 거 망했네? 돈도 못 버는데 저 멍청한 짓을 왜 하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그냥 돈 다 날린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사업성이 나오려면 미국조차도 웨이모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우리의 최소 비용이 2.5배가 넘는데 결국은 자율주행이 사업성이 나오려면 지금 한국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한 4배에서 5배가 돼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지금의 여러분들 기본 요금 5,000원 거리가 그냥 25,000원, 3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근데 한국의 국민들이 그 정도 경제력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기본 거리 3만 원 나오는 걸 국민들이 감당하고 택시 탈 수 있습니까? 못 타요. 즉 한국에서 사업적으로 나오는 자율주행 택시는 어차피 답이 없어요. 안 돼요. 자, 이건 끝났어요. 그걸 위해서는 택시 요금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4배 정도, 5배 정도 올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택시 수요가 급감하겠죠. 그러면 자율주행 택시를 늘리면 뭐 하겠습니까? 택시 수요가 급감하면서 우리 택시 기사들은 수입이 감소해서 슬프지만 적어도 우리는 어차피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걸로.
근데 자율주행 택시는 수백 수천억을 투자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급감하면서 사업이 망해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사업으로는 자율주행이 안 되고, 다만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기사들 돈 주고 테슬라 사서 저렴한 거 사서 그다음 거기에 FSD 기술 달아서 우리가 오히려 운행 시간을 늘리는 형태로 해서 차값은 좀 비싸지지만 그걸 보전받는 형태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디에? 전기택시에서. 전기택시 차값이 비싸지만 그걸 월 할부로 짜게서 계약을 하면 네. 월 들어가는 연료비 절감을 바탕으로 할부금 낸다라는 생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로 이미 지금 전기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들이 많아요. 즉 테슬라는 더 전비가 가장 좋고 전기요금이 가장 적게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전기택시 기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 월 연료비 절감을 통해서 차값 할부비를 충당한다. 자, 이 개념이 가능해요. 통해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900만 원짜리 FSD까지 사서 우리가 그러면 연료비 아끼는 대신 운행 거리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잖아. 운행 시간을. 왜? FSD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면 피로도가 훨씬 낮아지거든요. 우리가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손발 안 써요. 그냥 앉아서 보다가 긴급한 상황에 살짝씩만 대응을 해주면 돼요. 그 외에는 자동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외곽으로 강남에서 강서 갔어. 근데 거기에서 다시 강남으로 빨리 손님 있는 데로 쏘는데 기존 같으면 우리가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피로도가 쌓이는데 그걸 그냥 강남역 목적지 딱 찍어 놓으면 차가 자동으로 가요. 자동으로 간다니까요. 20분, 30분.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진짜 운전하는 건 한 500m, 1km. 그 정도만 우리가 인간이 운전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차가 자동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피로도를 낮추면서 우리가 차값은 좀 비싸지만 매출을 조금 더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국가가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아마 국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그다음 그 수많은 어떤 법규 규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인으로 운행하면 안 되는 것이거나 이런 것들을 못 풀어줄 거예요. 그게 미국 기업 테슬라도 있고 중국 기업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연구 개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의 산하에 자율주행 연구 개발 업체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특이하게 뭘 하고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 거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고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걔들조차도 한국에서는 그 법규의 규제를 받아서 연구 개발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미국 가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마음이 편해지셨겠죠. 더 이상 자율주행이 되면 우리가 똥값이 되고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 다 날리고 우리 망하면 어떡해 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자율주행으로 택시 망하면 어떡해요, 그런 어줍잖은 택시 번호판 가격을 내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으시면 저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한 2번, 3번 2배속으로 빠르게 돌려서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만 저기에서 테슬라나 FSD 관련 얘기는 안 하는데 이 테슬라와 FSD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고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느끼면서 보면 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예 없어져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완벽하게 택시 시장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오히려 자율주행 다 풀리면 더 좋아요. 그러면 테슬라가 FSD를 한국에서 본격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테슬라를 사서 FSD 쓰면서 운행 피로도를 낮추면서 오히려 운행 시간, 운행 거리를 조금 더 늘리는 식으로 매출을 보존하면서 연료비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기 때문에 테슬라로 택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미래에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오히려 우리 인간이 주체적으로 개인 택시를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제끼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지만
막연히 불안감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 토론회를 보면서 얘들이 무엇을 무서워하는지를 완벽하게 깨달았고, 오히려 이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그래서 미래의 자율주행이 풀리는 그 순간, 테슬라의 FSD가 풀리는 그 순간 우리 개인 택시들은 정말 대박이 난다. 완벽하게 택시 시장을 우리가 지배한다. 개인 택시들이. 오히려 자동차라는 게 없어지고 날아다니는 그 시대 전까지는 우리가 택시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한다라는 것에 저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때가 되면 더더욱 개인 택시는, 자, 이런 세상은 없어져요. 우리가 택시를 2대, 3대 가지고 택시를 자동으로 돌리면서 돈 벌어 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한국의 구조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피로도를 최대한 낮게 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다만 손님이 탈 때는 우리가 운전해야 되고, 공차에서 이제 손님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피로도를 최대한 낮춘다. 혹은 일이 끝나고 집으로 퇴근할 때 피로도를 최대한 낮춘다. 그 개념으로 접근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택시 차량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낼 때 택시에서 훨씬 뭔가를 쓰기 좋다. 시간을 보내기 좋다. 혹은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폴딩 완벽하게 하고 차박 용품들도 잘 나와 있어서 택시 안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예 자거나 쉬기 아주 좋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해야지, 우리가 뭐 자동으로 2대, 3대 가지고 돈 벌어 온다? 아니면 내 택시 한 대가 자동으로 돈 벌어 온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회사 택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 개인 택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적어도 저 영상 보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관심 있다면 천천히 미래에 이제 테슬라 택시 관련 카페도 만들어서 제가 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아직은 뭐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테슬라 택시 사진이나 테슬라 정보를 꾸준하게 올리는데, 이 카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에 이제 테슬라, 그 다음 플러스 FSD 기술을 이용한 택시 시장, 택시에서 우리 개인 택시들이 적극적으로 돈 버는, 그걸 하기 위해서 천천히 정보 준비하면서 쌓아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 꾸준하게 테슬라 그리고 택시, FSD 관련 기술들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미래의 테슬라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밑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여튼 자율주행 시대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우리 개인 택시가 대한민국 미래의 자율주행 택시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완벽합니다. 절대 기업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